여러분, 이 로맨스 스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온라인상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얻은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 최근 신종 로맨스 스캠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겠죠. 사기의 재구성, 오늘 이 시간은 김혜민 변호사 모시고 이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피해액이 무려 120억 원에 달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적발이 됐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일단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연애 관계를 가장한 뒤 연애 혹은 결혼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적발된 사건은 기존 수법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네, 이들은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점으로 삼아 한국계 외국인 여성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와 일주일 이상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산 후 가상자산이나 금거래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쌓았고요.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결국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또한 이 조직은 총책, 관리자, 기망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배했고요. 대포 통장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익금을 여러 차례 세탁한 후 최종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체계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로맨스 스캠 사기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에서도 피해가 여러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광주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31건이 접수가 되었고 네. 피해액도 1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수법 역시 과거에는 생활비나 항공료를 요구하는 단순 사기였다면 요즘에는 쇼핑몰 투자해라 또는 가상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기에서 투자 사기로까지 연결되는 네,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을 것이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고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음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겁니까? 일단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은 주로 SNS나 데이팅 앱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네. SNS 계정 프로필에 호감형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의사, 외교관, 사업가, 거액의 유산 상속자 등을 사칭하며 사기 대상을 물색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누군가가 그걸 물었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매뉴얼대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언어를 구사하며 상대방의 환심을 샀고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애정 공세를 펼치면서 피해자를 연애 관계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사랑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이 애정 공세를 펼치면서 신뢰를 쌓고 나면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떻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까? 일단 사기범은 자신에게 마음을 뺏긴 피해자에게 결혼이나 돈과 같은 약속을 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상태에서 긴박한 상황을 연출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건처럼 이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자전거나 골프 같은 취미 활동 앱을 통해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로맨스 스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짜 사진과 친밀한 대화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빼앗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증권사 홈페이지를 본뜬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조작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는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그 뒤로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맨스 스캠 사기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피해 회복 장치가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 역시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또는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로맨스 스캠은 주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이나 해외 계좌를 통해서 자금이 세탁되기 때문에 수사나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는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로맨스 스캠은 SNS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보호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굉장히 난감한 사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는 수사도 쉽지 않고 피해 회복 장치도 사실상 미비한다면 예방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요구한다. 네. 그러면 이는 곧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 요구가 나오는 즉시 차단을 하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는 외국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계정이 SNS 접근해서 친구 신청을 한다면 일단 좀 의심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친구 수가 지극히 적거나 소통 흔적이 없다. 그러면 사기로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떠한 이유라도 금전적인 요청이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차단하셔야 되고 만일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은 절대 금물이니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은행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고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주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고요. 또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마 내가 속을까 하면서도 당하는 게 사기 범죄죠. 특히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로맨스 스캠 예방법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민 변호사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